AI와 에너지,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을 보면 또 어마어마한 과제가 있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전기와 같다.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우리 삶을 공장부터 집까지 싹 다 바꿔놨잖아요. AI가 지금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한번 보세요. AI 연산의 핵심, 바로 GPU죠. 이 GPU 비용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99% 이상 떨어졌어요. 와, 이건 뭐 거의 공짜 수준이 된 거죠. 근데 반대로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는 데이터 양은요? 무려 3만 배가 늘었습니다. 3만 배요. 그러니까 비용은 거의 없어졌는데 재료는 넘쳐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니 AI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면을 한번 들춰볼까요? 바로 AI의 정말 끝을 모르는 에너지 식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화려한 디지털 혁명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대가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가 어디서 돌아갈까요? 바로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AI 혁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룸, 물리적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 수많은 컴퓨터 시스템이랑 저장 장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엔진룸이 전기를 얼마나 먹을까요?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 2024년에 데이터 센터가 쓴 전기가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를 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의 조명을 다 켜는 것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와, 한 산업이 한 나라 전체 에너지에 이 정도를 쓴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는 그럼 다 어디로 갈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물론 가장 큰 건 서버 같은 IT 장비들이겠죠. 근데 그거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 수많은 컴퓨터들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는 데만 전체 전기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거기다 전원 공급이나 비상 백업 시스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요. 이런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당연히 실제 전력망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버지니아 북부에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용량이 벌써 5기가와트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 변압기 같은 핵심 부품 공급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독일이나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력망이 꽉 막히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2019년 이후에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슬슬 물리적인 한계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AI를 돌리는 하드웨어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글로벌 AI 머신을 만드는 이 복잡한 공급망 자체가 또 하나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자라는 겁니다. AI 칩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합작품이에요. 먼저 설계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 회사들이 주로 하고요. 그럼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생산은 대부분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칩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딱 장착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협력 구조인 거죠. 이 공급망 전체가 쓰는 에너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도체 산업 하나만 봐도요, 1년에 100테라와트시 이상의 전기를 써요. 이게 전 세계 산업용 전기 수요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칩이 데이터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AI가 그냥 전기만 엄청나게 잡아먹는, 뭐랄까, 기후 악당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시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AI가 사실은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지능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 시스템을 훨씬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I의 최적화 능력이 얼마나 다방면에 걸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걸 더 똑똑하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력망에 숨어 있는 여유 용량을 AI가 찾아내서 전기를 15에서 30%나 더 보낼 수 있게 하고요. 공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공정을 찾아내서 에너지 사용을 2에서 5%나 줄일 수 있죠? 운송 쪽에서는 연비를 높이고 건물에서는 알아서 냉난방을 조절해서 낭비를 막아주고요. 정말 에너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월마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트럭 운송 차량에 AI 예측 정비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엔진이 닳고 있는지 타이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지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비가 5에서 7%나 좋아졌고요. 당연히 수리비도 아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AI 최적화가 보여주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예가 바로 기상예보예요. 예전에는요, 슈퍼컴퓨터를 몇 시간 동안 끙끙 돌려야 날씨 예보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AI를 쓰면 그냥 GPU 하나로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전기는 1000분의 1만 쓰고 예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서는 정확한 날씨 예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혁신 아니겠어요? 근데 AI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있는 걸 더 잘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미래의 청정 에너지 기술을 더 빨리 찾아내는 말 그대로 혁신 가속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소재 개발이라는 게 정말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더 좋은 배터리나 탄소를 잘 잡아내는 새로운 물질을 찾으려면 수백만 개가 넘는 후보 분자들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봐야 해요. 이걸 사람이 하려면 글쎄요, 평생 걸려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AI는 이 거대한 건초 더미를 순식간에 뒤지는 초고속 탐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량품을 미리 찾아내고요.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해서는 100만 개가 넘는 후보 물질들을 순식간에 훑어서 가장 가능성 있는 녀석을 딱 골라내죠. 또 친환경 시멘트를 만들 때도 AI가 새로운 혼합물이 어떤 성능을 낼지 미리 예측해주니까 몇 달씩 걸리던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학적인 발견의 속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전의 양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다른 쪽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AI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동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술이 효율적으로 변해서 비용이 싸지면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대했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이 반동 효과가 AI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AI를 쓰는 게 점점 더 싸지고 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AI를 훨씬 더 많이 온갖 곳에 다 쓰려고 하겠죠. 바로 이렇게 늘어난 사용량이 AI가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 절약 효과를 까먹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저울의 추를 긍정적인 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똑똑한 정책이 필요해요. 정부가 효율성 기준을 만들고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죠. AI로 그냥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데만 쓸 게 아니라 에너지 문제를 푸는데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만들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도구, AI. 우리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할 건가요? 이걸 에너지 포식자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에너지 구원자로 만들 건가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